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책 읽는 ASMR을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해요. 주위에서 재미없다고 막 그러고 그래서 다른 재밌어 보이는, 그래봤자 재미없지만 콘텐츠를 만들어 봤는데 역시 저는 이게 편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읽어볼 책은요, 쓸모없는 하소연이라는 책이에요. 친구한테 선물을 받았어요. 한 1년 반 전쯤에. 친구가 책을 되게 좋아하는 친구여서 저한테 선물 주고서 똑같은 책을 또 샀더라고요. 그때 한창 제가 자취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라 혼자 시간이 많으니까 생각도 많아지고 조금 우울해졌었거든요. 그때 많이 위로가 됐던 책이라 오늘 제가 좀 다운됐었는데 그 친구한테 연락이 와서 이 책이 생각나기도 했고 좀 감성적으로 빠질 때 읽고 싶어지는 책이어서 오늘은 이 책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저는 이 책을 한번 싹 다 읽었어요. 근데 이제 처음부터 다시 읽어보려고 해요. 작가님은 김민준 작가님이고요. 이렇게 이 책이 식물이 이제 자기를 키워주는 한 여자를 지켜보며 이야기하는 내용이라 이렇게 식물과 여자가 있어요. 이 식물 이름이 아글라오네마. 설명이 좀 이따 읽을 서문에 나오는데 아글라오네마라는 식물이에요. 외떡잎 식물, 천남성목, 천남성과의 한 속. 그래요. 왠지 좀 분위기 있는 옷가게나 편집샵, 카페 뭐 이런 곳에 있을 것 같은 그런 식물입니다. 검색해봐야겠어요. 읽어볼게요. 서문. 나의 유일한 친구. 그녀의 이름은 하소연이었다. 그녀는 늘 나를 바라보며 버릇처럼 말하곤 했다. 정말이지 나는 참 쓸모없어. 내게는 목소리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것에 차분히 마음을 기울이는 것이 전부였으나 그렇게 대답도 없는 식물에게 한바탕 속마음을 쏟아내고 나면 하소연은 한결 평온한 표정을 들이우곤 했다. 그녀는 때때로 햇살이 무르익는 정오의 창가 앞에서 알 수 없는 표정으로 사색에 잠기기도 했는데 그때마다 나는 이따금씩 불어오는 바람결에 향기를 담아 흘려보내곤 했다. 그러면 곧이어 그녀가 웃는다. 그 미묘한 차이를 알아주는 것은 오직 그녀뿐이었다. 나는 그 쓸모없는 하소연 앞에서 하나 푸르른 벙어리일 뿐이었으나 그 사람이 지닌 고독의 분량만큼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었다. 나는 시시각각 궁금해했다. 같은 종류의 식물과 달리 나는 왜 꽃을 피우지 못하는 것인지, 꽃피지 못한 식물은 왜 존재하는 것인지. 그러나 하소연의 기척을 느낄 때면 나는 기분이 묘해진다. 가끔은 수백 수천 마디의 소란한 고백보다 찰나의 눈빛이 더 깊이 사무칠 때가 있다. 정오의 창가 앞에서 물끄러미 서로를 바라보는 그녀와 나. 둘의 마음이 스치듯 마주 닿으면
우리는 그 순간에 보란듯이 존재했는 것이다. 어린 식물과 한 명의 인간은 시간 앞에 한낱 티끌에 불과하여 언젠가는 시들어가고 말 것이다. 그렇다 할지라도 분명 믿음은 단촐하게, 마음은 투명하게, 표현은 진솔하게, 한 시대를 전부 풍미할 순 없을지라도 결단코 지금 이 순간을 호련히 흘려보낼 수는 없지 않은가. 식물에게 봄이란, 그리고 인간에게 청춘이란 한낱 흘러간 옛 이야기 따위가 아닌 것이다. 나는 씨앗을 벗어난 이후로 한 번도 꽃 피우지 못했다. 그런 내가 한 명의 인간에게 묘한 감정을 느끼는 것은 다소 지나친 꿈일지도 모른다. 꽃을 피우지 못한다는 것은 무척이나 안타까운 사실이나 그것은 인간들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다. 많은 이들이 피지 못해 그저 시들어갈 뿐. 그리하여 어떤 날은 단 한 번의 목소리가 허락된다면, 나의 한마디가 그녀에게 닿을 수 있다면 나 같은 건 영영 피지 않고 져버려도 좋다고 생각했다. 내가 털어놓는 외로움은 천사의 노랫말 같아. 그 음표 하나하나에 스며들며 나는 있는 그대로의 너를 생각할 뿐이야. 너는 의심의 여지가 없이 참 좋은 사람이야. 이것은 그녀와 나에 대한 이야기다. 벼랑간 밤마다 울음을 터뜨리며 하소연을 털어놓는 한 여자아이와 그 마음을 탐닉하는 아직 꽃피지 못한 어린 아글라오네마 식물에 관한 이야기. 아글라오네마. 입에 안 붙네. 제 본문이에요. 나는 생각했다. 자고로 인간이란 존재는 참으로 기묘하다고. 그것은 내가 아주 작은 씨앗일 때부터 익히 품어왔던 생각이다. 실은 우리 어머니의 어머니 때부터, 아니, 그 어머니의 할머니, 아니, 그 할머니의 증조할머니의 어머니 때부터 식물들은 그렇게 생각해왔는지도 모른다. 20만 년 전 지금의 아프리카 대륙에서 살았다는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는 그나마 이해의 범주에 속하는 동물이었으나 그들은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호모 하빌리스, 호모 에릭투스, 그리고 호모 사피엔스 순서로 진화하면서 심각한 발달장애 과정을 겪고 있는 듯했다. 심지어는 도구와 언어가 그들에게 무조건적인 편의와 자유로운 소통을 제공해주고 있다고 착각하기도 하면서 좀처럼 알 수 없는 행동들만 일삼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테면 인간이란 동물은 너무나도 제멋대로다. 때로는 반항적이고 가끔씩은 연민이 느껴질 만큼 가여운 대상으로 느껴지기도 한다. 자고로 인간이란 불온한 존재다. 애석하지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물 중 몇몇은 무려 그들과 사랑에 빠지기도 한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나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저렇게 야만적인 동물들과 사랑에 빠진다고? 차라리 고양이에게 잎을 뜯어먹히는 편이 속 편할 노릇이야. 화원에 있던 작은 온실 속을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었던 나로서는 낯선 이들에게 길들여지는 것조차 다소 막연한 감각일 뿐이었다. 그러니 처음 누군지도 모를 이의 손으로 운반되어 이곳에 도착했을 때 나는 난감할 뿐이었다. 무엇보다 빛이 드는 시각이 터무니없이 적었기 때문이다. 하는 수 없이 작은 창문 틈 사이로 옅게 들이오는 햇살을 향해 줄기를 최대한 기울여야만 했다. 그 탓에 균형을 잡지 못해 자칫 쓰러질 뻔도 하였으나 그 모습을 본 여자는 서툰 솜씨로 화분 속에 작은 지지대 하나를 만들어주며 말했다. 아빠는 늘 내게 말했어.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말이야. 아마 내게 그 말을 전할 때 아빠의 기분은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과 비슷했던 모양이야. 걱정할 것 없어. 서두를 것 없어.
볕이 들어오는 곳이라곤 작은 창 하나가 전부인 이곳은 내게 실현과도 같았으나 그 여자아이의 작은 관심 하나가 내게는 햇살처럼 따사로웠고 단비처럼 달콤했다. 다행스럽게도 나를 기르고 있는 인간은 내가 들었던 소문보다는 조금 더 상냥한 편이었다. 성가신 것이 있다면 자꾸만 내게 말을 건다는 것이었지만 그녀의 이름은 하소연이었다. 내게 줄곧 던지는 그 수많은 푸념에 꽤나 잘 어울리는 이름이라 생각이 들었다. 조금 비좁고 어둡지만 조금 익숙해지면 다른 어디보다 여기가 더 편해질 거야. 너는 집이라는 말을 아니? 그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를 뜻해. 환영해. 이제 이곳이 너의 집이야. 여자는 조금 들뜬 얼굴이었다. 아마도 여기 집이라고 불리우는 작은 방에 살아서 숨을 쉬는 것이라곤 그녀와 나 단 둘뿐이었기 때문일 것 같았다. 허나 그녀의 기분과는 다르게 나로서는 조금 상기된 표정으로 좀처럼 긴장을 늦출 수가 없었다. 열려진 창문 틈 사이로 불어오는 도시의 찬바람에 익숙해지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해 보였기 때문이다. 도시의 바람은 온실 속에서 느꼈던 것보다 조금 더 탁하고 날카로웠다. 아글라오네마 식물은 추위에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파르르 줄기가 떨려왔다. 무거운 방 안의 공기 탓에 뿌리부터 따끔거리는 건조함을 느끼면서 특히나 이따금씩 들려오는 시끄러운 자동차 경적 소리에 놀랄 때면 나는 있는 힘껏 인상을 찌푸렸다. 그럴 때면 가엾게도 내 입 끄트머리는 딱딱하게 굳어가며 어두운 갈색으로 변하기도 했다. 이것은 인간과는 다른 식물의 본성이다. 우리는 거짓말이란 행위를 하지 않는다. 하여 모든 식물의 표정은 잎사귀의 질감과 색을 통해 드러나기 마련인 것이다. 푸석한 갈색의 잎사귀들이 보인다면 둔감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지닌 불만의 정도를 금세 알아차릴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식물의 상태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던 정원은 이미 다 시들어버렸을 가능성이 크다. 가슴에 따뜻한 온기를 머금고 있는 존재만이 실은 그 온기의 소중함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낯선 공간에 대한 두려움도 잠시 되레 나는 마음의 안정을 느끼고 있었다. 곧 꽃이 필 시기가 다가오기 때문이다. 화원 속에선 수많은 식물들이 저마다의 색, 저마다의 향기를 뽐내며 우아한 윤곽의 꽃을 피운다. 봄은 내게 단절의 계절이었다. 꽃을 피울 수 없는 식물에게 봄이란 서운하기 짝이 없는 계절일 뿐이다. 어린 아글라오네마야, 이듬해 봄엔 꼭 꽃을 피울 수 있을 거야. 주변의 식물들은 나의 시린 마음을 위로해 주었지만 그마저도 내게는 부담스럽게 느껴지기 일쑤였다. 하여 비록 비좁은 공간, 작은 창이 있는 곳이지만 혼자일 수 있기 때문에 비로소 나는 외롭지 않았다. 오늘은 여기까지. 처음 이걸 읽었을 때 식물이 화자가 돼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표현이 되게 참신한 게 많다고 느꼈어요. 다시 읽으니까 그때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이걸 과연 끝까지 보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들 안녕히 주무시고요. 저도 이만 자보겠습니다. 좀만 더 읽다가 자야지. 이번에는 ASMR로 한 권을 끝내보려고요. 이거는 얇아서 가능할 것 같아요. 하루에 한 번에 한 챕터씩 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안녕.